자, 오늘은 D-70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어제 이제 촬영 강의 잘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제가 작업도 좀 해야겠죠. 바쁘니까 작업하고 그 다음에 Q&A 게시판 글 좀 달아볼까 하고 이제 2시쯤에 딱 하고 글을 열었어. 근데 이제 뭐 참 운명의 장난과도 같이 연속된 글이 있는데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거야.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글은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3등급인가 4등급인가 뭐 그랬는데 뭐 96점을 맞게 되었대.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21번에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4가지 적어놓고 돌파하고 사전공략법 코어 테마 문제도 생각나고 진짜 돌파가 되더라. 응? 자기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응? 30번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렸다. 좋다. 근데 이상한 거 틀렸어. 진짜 쉬운 거 틀려가지고 이제 96점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글 남긴 친구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밑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고 이제 글을 적은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도저히 뭘 적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14번에서도 이제 사실 14번 정도는 사실 적을 게 많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제대로 못 풀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푼 거 시험지 올려줬는데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니야 친구야. 알겠지? 오해하지 마. 내 시험지 올려줬는데 2점 사이 기울기를 진짜 B-A분의 FB-FA로 표현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탄젠트로 하는 것으로 이제 사전공략법에서 스타터부터 약속하고 포인트부터 약속하고 왔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평변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21번도 뭐 잘 이제 진행 못하고 22번도 뭐 애매하고 그냥 애매한 그런 상태로 이제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다 암기했대. 다 암기했는데 적용이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제 글을 남긴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하는 친구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자기 갈 길을 잘 가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해낼 거야.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미 알았어. 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배제한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평균 변화율 형태 때문에 평균 변화율 먼저 생각했대. 근데 이제 태세 전환했대. 이거 아니야. 내 생각 버려. 하면서 이제 사전공략법 적어놓고 그중에 보이는 거 선택해서 가고 문자 2개니까 식 2개 필요하고 딱딱딱 적어가지고 돌파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냥 됐어. 이 상태로 마무리하면 알아서 점수가 나와요. 알아서 대학에 가 있어. 근데 지금 이런 친구가 문제인 거 아니야. 같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출발선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머리 때문이 아니야. 머리 때문이 아니지. 원래 4등급 뭐 둘이 비슷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습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지. 제가 그것을 정말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제발 공부법 특강 본 다음에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애걸복걸 하는데 안 봐.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은 관심이 없어. 그냥 사전공략법 강의를 보면은 알아서 성적이 나오겠지?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강의 본다고 뭐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목적의식이 있는 채로 강의를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똑같아? 똑같겠냐고. 다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인지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돼. 응?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나의 목적의식이 뭐구나. 그러니까 제가 최근 TCC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뭐야. 사전공략법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한 번에 고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근데 너네가 그 목적이 사실 매뉴얼 파일에도 적혀 있고 제가 강의 중에도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어차피 이지선다야. 선택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한 번에 고르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제 어떻게 목적의식을 두고 강의를 듣는 거야. 내가 한 번에 골라야지. 이렇게 목적의식 두고 강의를 들어. 그러면 당연히 사전공략법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따라오는 사람은 단기간에 성적이 바뀌는 것이고 그냥 생각은 안 바꾸고 강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학생은 점수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죠? 너네가 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아 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깨닫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거에 맞춰서 사전 공략법을 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네 지금 강의를 본다.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푼다. 모의고사 푼다. 엔제 푼다. 이런 거 전부 다 수단이야. 수단이 중요해? 수단이 중요해? 너네가 수단만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줏대가 없지. 너네 거의 다 하남자 하여자잖아. 이렇게 그냥 우르르르르. 아 뭐가 좋다더라. 우르르르르. 그렇게 성적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 응? 제가 그래서 커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커뮤하는 새끼들 중에 제대로 수능 보는 새끼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물론 있겠지. 왜냐면 정말 최상위권이야. 그러면 지금 수능 공부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없다고. 너무 쉬우니까.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아. 국어, 수학, 탐구 쉽단 말이야. 이번 구모가 쉽다는 게 아니야. 그냥 수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공부를 좀 잘하고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심심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뻘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거의 대부분의 최상위권들은 어때요?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디트 보일 때도 얘기했잖아. 제가 매드와이드 들어갔을 때 저희 형이 혼냈어요. 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새끼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 없어. 거기 뭐하러 가? 병신들 보면서 병신 배울 거야? 디트 2등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80등을 했겠죠.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야. 자기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남의 얘기를 들어? 너네 남의 인생 사는 거야. 남한테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니? 제가 진짜 얼탱이가 없는 게 어떤 애가 선생님은 왜 명품 옷 안 입으세요? 이런 질문글 남긴 애도 있어요. 아, 내가 명품을 입대 뭐 거적대기를 걸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네 내 왁구 보고 수업 들어. 내 옷 보고 수업 들어. 병신이야? 병신 아니잖아. 니네 인생이 그렇게 하찮아? 니네 인생이 그렇게 별거 아니야? 니네 인생 소중하잖아. 제대로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해서 네가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 오늘은 제가 판단 기준을 말해주는 거야. 알겠어? 제 수업을 못 들어라. 물론 그런 얘기도 있겠죠. 저도 선생인데. 근데 꼭 제 수업을 들어라. 그건 아니야. 응? 듣고 있는 친구들은 좋은 방향성을 갖춰라. 안 듣고 있는 친구들은 뭐 한 번쯤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네가 하는 수단을 잘 쓰라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진짜 점수가 되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피드백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뭐 구모가 쉬웠다, 뭐 육모가 어쨌다, 뭐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어땠는지 나를 바라보라 이거야. 알겠어? 많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피드백하냐면 문제 틀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계산 탓을 해요. 계산이 어렵다, 뭐 문제가 복잡하다, 뭐 문제 수준이 어떻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제대로 된 피드백이야.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면 당연히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지 왜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단순하게 복잡한데 해석이 안 되는 건지 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대비해야 되는 건지 뭔가 나를 수정하려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보고 있어요. 문제는 수단이야. 목적은 뭐야? 나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그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피드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피드백하시면은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고 돈 낭비하는 거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적어도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근거와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할 건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상 아닐까? 근데 너네가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공부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공부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만약에 너네가 스타트업 회사 창업했어. 근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근데 이유를 몰라. 그러면 어떡해? 그냥 망할 거야? 뭔가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살아나지. 그냥 흘러가는구나. 와 우리 좋댔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피드백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어? 수강후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전공략법 모르고 그냥 문제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익혀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나무의 가지만 보게 된다 이거지. 줄기는 모른 채로 이파리만 보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제대로 실력이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안 쌓이죠.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몰라. 그냥 이거 몰랐나 보다.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점수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의 중요성을 아니까 어때요? 3월, 5월에는 60점이었는데 수능 100분이 99 찍고 의대 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을 발전시키는 거야. 피드백을 제대로 한다. 피드백의 중요성을 스스로 파악한다. 그거 자체가 점수의 변화를 준다. 성적의 변화를 준다.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그걸 위해서 사전공략법을 공부하는 것도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를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1번이 있어.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헤맨 거야. 자, 요게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한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어.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피드백하거나 본인이 못한 계산 수정하면 되겠죠. 배워나가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론 문제를 풀 때 케이스를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케이스 놓치고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케이스 암기하면 돼.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지금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야? 1번이야. 너네는 문제를 못 봐요. 제가 느끼기에 거의 대다수의 학생, 99.8% 정도는 문제 인지가 안 돼서 너네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그게 결론이야. 1등급이든 뭐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맞출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 매번 공부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 거야. 나는 분명히 문제를 푸는데 다음에 또 문제를 보면 또 낯설어. 또 낯설어. 시험장에서 보니까 더 낯설어. 계속 문제가 낯설어. 뭔지 모르겠어. 계속 그런 채로 그냥 똑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실력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뭔가 피드백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황 인식 실패가 이유고요. 이걸 너네가 어떻게 고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수정할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 주는 게 남은 70일 동안 너네가 해야 되는 공부인 거야. 문제가 뭔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수능 수학 어때요?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계산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진짜 그 문제를 제대로 푸는데 계산이 많아?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9월 모의고사에 있어? 육모에 있어? 한 문제도 없어. 구모 30번, 구모 미적 30번이 계산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부정적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빼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K에다가 4분의 1 한번 대입하고, 2분의 3 대입하면 끝이야. 그것만 하면 끝이야. 뭐가 복잡해? 너네가 만약에 GK를 구한 다음에 적분해야 돼. 그러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문제도 아니야. 계산을 줄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어때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실패해서 문제에서 의도하지 않은 계산까지 다 생각하고 다 고려하고 뭔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계산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계산이 많아져서 틀린 건데 계산이 복잡해서 틀렸다. 이렇게 피드백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뭔가 어긋나 있는 느낌을 받잖아. 너네 공부할 때 그렇지 않아? 아, 뭔가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지? 왜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런 어긋남이 계속 있잖아요. 피드백이 잘못돼 있으니까 어긋나는 거야. 피드백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것만 너네가 제대로 수정해줘도 지금 수능 수학 70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알겠어? 아, 우리가 요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14번 문제가 있었어. 물론 되게 쉬웠지. 근데 이것마저도 틀린 친구가 분명히 있어. 그렇지 않아요? 왜 틀렸을까?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상황인식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가점의 기울기를 진짜 이제 B-A분의 FB-FA 형태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지금 뭘 해야 된다 이거야? 지수로그 문제 상황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거 몰랐어? 그거부터 공부해. 그거부터 외워야지. 지수로그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상황, 확정값 구하기, 그래프 추론, 부등식 증명 등등등. 우리가 그 목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는가.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암기하고 있어야지. 차상위권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왜 한 번에 그냥 띡띡띡 풀겠어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띡띡띡 푸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인지가 되고 인지가 돼야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죠. 알겠어요? 물론 그냥 지수로그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우리가 사전공략법 스타터나 사전공략법 챕터 1, 챕터 2에서 뭐 공부하니? 일반적인 거 먼저 공부하죠. 일반적인 게 더 중요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상황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네가 지수로그 함수의 문제 상황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전공략법 코어 테마가 있는 거 아니야. 포인트 3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너네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겠지. 만약에 상황을 몰랐다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예시를 공부한다. 해법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문제에 적용한다. 그게 순서죠. 그게 순서라고.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거 인지 자체가 안 된 사람은 당연히 무슨 공부하면 돼? 상황 인지 암기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너네가 다 암기했는데 뭐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뭐 공부하면 돼? 내가 왜 태세 전환 못했지? 그걸 너네가 이제 피드백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너네가 방향도 잘 잡았고 잘 풀었는데 이제 계산 미스가 있었어.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나의 문제 인식 단계부터 풀이 과정까지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피드백을 해야 그 피드백이 나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 상황 자체를 다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보자마자 저맛이 문제라는 것 정도는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너네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뭐가 약했던 거야? 저마식에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약했던 거야. 구체적으로 몰랐던 거지. 저희가 저마식 사전공략법 코어 테마 딱 시작하면 뭐가 있어요? 구간이 있을 때, 구간이 없을 때, 구간이 없으면은 선택형 저마식. 우리가 지금 선택형 저마식의 대표적인 예시 인수분해 형태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절대값 푸는 것도 있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어쨌든 선택형이구나. 선택형이면은 저희가 갑조건 이용해서 나열하기 시작한다. 공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쭉 뒤에 가면은 뭐가 있어? 저마식 코어 테마 제일 마지막에 저마식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저희가 나열하기 좋게 저마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그 저마식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어디부터 시작할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와 완전 똑같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는 기출문제 근간으로 초항부터 그냥 나열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저마식 모양도 잘 만들었어. 초항부터 시작할 거야. 시작 지점도 알고 있어. 방향성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풀었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너네가 문제 상황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근데 그 뒤에 구체적인 작업을 몰랐구나. 그렇게 이제 피드백하면은 제대로 된 피드백이고 너네가 그 몰랐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제 체크하고 몰랐던 거 암기하고 다음부터 맞출 수 있게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피드백하라고. 얘랑 얘는 좀 틀린 이유가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때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너네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보면 할 수 있잖아. 한다는 건 뭐야? 구체적인 코어 테마가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구체적인 코어 테마, 저마식,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이렇게 딱딱딱 인지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야. 자, 이럴 때는 사전공략법 스타터, 그 다음에 사전공략법 챕터 1, 챕터 2 혹은 노하우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일반적인 이야기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것을 적용해요? 목적과 상황 인식을 위해서 문자 개수, 목적부터 본다. 문자 개수 2개. 그렇다는 것은 내가 식을 2개만 만들면 되겠구나. 너네 지금 fx 구하는 거 아니잖아. f'x 구하는데 상수항에 뭐가 필요해?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죠. 내가 근데 이런 생각을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그냥 일반적인 수학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혹은 아는데 안 했으면은 아주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Q&A 남긴 사람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상수항 구하려고 지랄 연병했다는 고해성사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지금 9평이야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글을 남길 수 있겠지만 수능을 생각해 보세요. 너네가 수능 시험장 갔는데 목적만 봐도 식 2개만 만들어도 돼. 근데 내가 식 3개 만들려고 여기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내가 집에 왔어. 너네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봐.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그 간단한 거 한 번 안 해가지고. 시간을 몇십 분 버렸다? 다른 문제도 못 풀 거 아니야. 물론 구모는 뭐 21번과 미적분 30번 빼면은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수능 시험장 가면은 이 정도 난이도보다는 높을 거라는 거 너네가 다 알고 있잖아. 맞죠?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때 그렇게 20분, 30분 써봐. 다른 문제도 다 조지는 거야. 그렇게 70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이렇게 일반적인 것조차 모른다? 그러면 일단 일반론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알았는데 적용 안 했어? 그러면 손가락 잘라야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적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깊이 있게 반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여기에 일반적인 거, 목적 확인,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일반적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는가 혹은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피드백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학생은 어때요? 사전공략법 안 들었으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게 무슨 얘기야? 목적과 상황인식이 뭐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 보면 당황하는 거야. 이게 뭐지? 어떡하지? 부등식 뭐지? 물론 이제 어때요? 우연히도 첫 생각이 잘 떠오르면 맞출 때도 있겠지. 근데 항상 불안할걸. 항상 걱정될걸. 항상 근심과 걱정. 수능장에선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 전날에, 수능 전날에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겠어.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약속들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너네가 피드백도 돼요. 이거 틀렸네. 왜 틀렸다. 내가 그러네. 목적 안 봤네. 얼마나 좋은 피드백이야.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잖아. 내가 등식 2개 인지하고 가서 등식 2개 찾았으면 문제 푸는 건데 문제를 풀고도 헤매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너네가 정확하게 피드백할 수 있을 거고 다음부터는 목적 반드시 확인한다.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본다. 이렇게 너네가 이제 자기와 약속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부등식이 있었는데 부등식 4가지를 못 적었어. 그럴 순 없어요. 제가 구모 특강에서 부등식 얘기만 4시간인가 3시간을 했는데 못 적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못 적었다 치면 내가 암기가 부족하구나.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네가 선택할 때 너무 엄격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면 내가 다 해봐도 되는데 어차피 4개인데 선택 기준 생성 아니잖아. 다항함수 내본 생성이야. 그러면 너네가 어차피 2개밖에 안 남는데 그 2가지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사실 충분히 다 해봐도 트라이 해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진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제대로 하면 되겠죠.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망설였다. 그렇게. 그 다음에 너네 최악의 이제 최악의 선택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보자마자 평균 변화를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피드백 하시면 되겠어? 나 혼자서 이상한 생각했구나. 나는 사전공략법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병신마냥 평균 변화를 보인다고 평균 변화를 먼저 내가 그냥 생각해 버렸구나. 또 나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말았어. 정해진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다. 사전공략법에 적혀있는 것만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푼다. 그렇게 피드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피드백해 나가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공부를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낯설었는데 그냥 이렇게 푸나 보다 하고 그렇게 피드백해요. 그러면 너네가 뭐 대응이 되겠어 다음에? 똑같이. 그냥 똑같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피드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공부의 시작이야.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아직도 안 된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계산이 복잡하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생긴 걸 봐. 이건 계산이 복잡할 수 없는 모양이야.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그래프를 그리든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복잡해요? 너네 이거는 정석에 있는 모양이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산이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뭔 지랄 연병을 해도 절대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계산이 복잡하다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야? 그냥 본인이 뭘 구할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헤매가지고 계산을 길게 한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30번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나는 계산 복잡한 문제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걸. 그러니까 너네가 이것도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설 강의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GK를 구하는 게 아니야. 2개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2개만 구할 거니까 어때요? 그냥 K가 4분의 1일 때, 2분의 3일 때 내가 2번만 고정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야. 뭐 당연히 곡선 이렇게 두고서 부등식 보고 있으면 잡혀가요. 잡혀가. 곡선 보면서도 아무런 죄악감이 없다. 제가 스타터 수업부터 얘기했어. 곡선 2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중범죄자, 정말 나쁜 사람, 진짜 악의 무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6월 모의고사 가지고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강사도 막 곡선 2개를 고정 관찰하고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 잡혀가야 된다. 어떻게 곡선 2개를 동시에 관찰하냐. 항상 2항에서 하나만 움직이게. 수능은 딱 거기까지만 물어본다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사전공략법 주인공함수 정하는 방법 너네한테 가르치면서 4가지 가르치긴 하는데 야 뭐 3번 4번 됐고 2항이나 잘 해라. 2항 해 2항. 됐어. 의미부여도 물론 뭐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2항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은 2항 안 하는 새끼도 존나 많아 하고 제가 말해주잖아요. 근데 역시나 2항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방향을 잡은 다음에 문제가 복잡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뭔가 잘못한 거지. 그지? 약속을 뭔가 어긴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피드백해야 되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면 너네가 뭔가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배운 거 기반으로 내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는가 이 문제를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마음만 급해서 손대면은 그게 문제 푸는 거야?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길어.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을 다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지부터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계산이 어렵다. 그렇게 피드백하면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안 늘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 사전공략법 수업을 들었어.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 생각했다고 하자. 2번만 하면 되네. 이거 사전공략법 공통 코어 테마 극대 극소에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다. 그때 옛날에 G 몇 더하기 G 몇 냈더니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구하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구해가지고 문제 바꿨다고 얘기했던데 이것도 그럼 내가 역으로 생각해서 이거 2번만 하면 되네. 내가 2번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 주인공 함수 라지 fx 빼기 fx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거는 저희가 당연히 보겠다. 부등식을 이용해서 범위 이용해서 그 범위로서 GK를 약속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모든 문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문자가 남을 거고 그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라지 fx 빼기 fx 이 주인공 함수 어떻게 볼까? 근데 그 주인공 함수 볼 때 이렇게 본 거야. 여기까지는 공부한 대로 잘 왔는데 근데 내가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 그리려고 너무 집착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가 힘들어졌다.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미정계수가 없어요. 없어. K는 미정계수가 아니야. 정의역이야. 독립변수야. 그죠? 그럼 너네가 지금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0개는 아니고요. 적분할 거니까 1개 있어. 적분상수. 맞죠? 문자 1개? 윤구가 그렇더라. 맞다. 문자 1개면 이거 다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건데 그냥 라지 fx 적분해도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도함수, 원함수만 생각했구나. 7월 덮프 코멘트에도 적혀 있었는데 내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반영해야겠다. 문자 개수가 1개야. 그러면 식으로 갈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구모 대비 특강에서도 존나 얘기했어. 그죠? 문자가 막 여러 개 있으면은 그래프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가더라. 근데 문자가 적으면은 그래프 직접 고정 관찰해도 되고 아니면은 계산 다 해버려도 상관이 없고 막 그런 얘기가 이제 막 스쳐 지나가겠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덜 생각했구나. 앞으로 반영해야지 하면서 피드백하면 제대로 된 피드백이 되겠지.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를 틀리는 게 두렵지가 않아. 왜?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개떡같이 했으면은 왜 틀렸지? 아, 계산이 복잡하대. 아, 옆에 사람도 계산이 복잡하대. 거미 보니까 계산이 복잡하대. 아, 계산이 복잡한 문제고. 그렇게 개떡같이 피드백하는 거야.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 부분에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지금 70일 남았는데 제대로 피드백도 못해. 뭐 한 거야? 문제만 풀었어? 문제 풀어서 뭘 얻었어 그러면? 문제 푸는 건 수단이야. 제가 문제 풀지 마라는 건 뇌 빼고 풀 거면 풀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4점짜리 문제를 뇌 빼고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며. 근데 왜 뇌를 빼요? 뇌를 써야지. 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뇌를 안 쓰고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서 점수가 오르길 바래. 그게 수능하고 맞아? 맞아? 안 맞지. 문제를 풀되 문제 푸는 건 수단이고 내가 지금 학습의 목적이 제대로 인지가 되어 있으며 그걸 그대로 내가 실천해 가면서 수단을 쓰고 있는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제가 학생들 Q&A 게시판 이렇게 보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루에 모의고사를 1개 풀까요? 2개 풀까요?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게 질문이니? 그게 질문이야? 공부 수단과 공부 계획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사정에 맞추면 되겠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꼭 매일 헬스하러 가야 돼요? 아니죠. 일 바쁘면은 뭐 일주일에 3번 갈 수도 있고 2번만 갈 수도 있고 그런 운동 계획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인생에 맞춰서 하면 돼요. 수단이 중요해? 야, 헬스하는 게 중요해? 뭐 하는 게 중요해?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목적이 더 중요한 거야. 목적이.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 그 목적을 생각한 채로 그 다음에 헬스하든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수단을 선택하는 거지. 목적 없이 그냥 뭐 그러면 좋은 모의고사라고 칭해지는 뭐 유명한 모의고사를 풀면 대학 가요? 모두가 대학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건 그냥 수단이야. 수단. 그걸 통해서 뭐 할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일단 시작이야. 시작도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너무 많다. 그죠? 근데 늦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라도 너네가 시작을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해보시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이제 여러 문제를 토대로 보니까 어때요? 뭐 이거야 점화식인 거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것도 인식에 실패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인식에 실패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인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제일 많다는 거야. 뭐 너네가 시험장에서 틀렸을 때 진짜 아예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죠. 시험장에서는 못 풀었는데 뭐 집에 와서 푸니까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너네가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제대로 피드백이 돼야 돼. 아, 이러면 내가 좆됐구나 라고 피드백이 돼야 돼. 너네 시험장에서 생각을 못한다는 건 하나도 모른다는 것과 동치야. 너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은 내가 집에 와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제일 심각한 거야. 제일 심각하다고. 이렇게 상황인식 실패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꾸질 못하고 있잖아. 상황인식만 제대로 해도 이거 금방 풀 수 있어. 금방 풀 수 있어. 물론 다른 문제들보다는 복잡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복잡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거 금방 풀어요. 금방 풀어. 실제로 어때요? 이거 같을 때 본다 왜? 대입해가지고 뭐 2번 계산하면 답인데? 그게 뭐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점화식 나열하면 끝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자 설정 적게 하고 관계성 확인하면 끝나.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문제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네가 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드백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상황 인식의 중요성이야. 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목적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네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지금 점수를 올려야 돼. 내 능력이 발전해야 돼. 그러면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건 선택지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해. 자, 그러면 2번째가 있거든.
똑똑한 사람을 따라하면 돼요. 알겠어요? 너네가 모방하는 게 최고의 시험 준비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어떤 능력치가 있어서 이런 상황 인식이 바로바로 될까? 그런 걸 너네가 한번 분석해보면 좋잖아. 그죠?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암기력이 좋다. 응? 너네 실제로 어떠니?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기억력이 좋아요. 본인은 암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 보잖아? 막상 기억하려고 하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는 게 너보다 많아.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한성과학고 간 친구랑 뭐 내신 대비할 때 뭐 했냐면 도덕 시험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읊어.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글자가 틀린 사람이 컵라면을 사. 이런 게임 했어. 그러면 둘이 완주를 해요. 둘 다 안 사.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아. 그러니까 어때? 자기가 풀었던 문제, 틀렸던 문제 싹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싹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데이터가 너네와 비교가 안 돼요. 너네는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 풀어도 기억을 못 해. 또 틀려. 또 틀려. 똑같은 거 또 내도 또 틀린다니까.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자사고 학생들 수업할 때 뭐 킬러 문제긴 했지만 뭐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 2주 뒤에 똑같이 내잖아? 또 틀려. 또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게 보통 사람인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재능이 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단순히 기억력만 좋은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해요. 뭐 그 기억한 게 체계적으로 막 분류가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는 거야. 아, 공통점과 차이점이 저절로 막 인지가 되면서 분류가 되더라. 응?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그 분류에 맞춰서 전략이 이제 막 세워지는 거야.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게 재능이야. 이게 재능.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죠. 대학 가고 회계사 준비하면서 그냥 그때 공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를 떠올려 보니까 그냥 이랬던 것 같아. 다 기억이 나. 그러니까 틀렸던 거 안 틀림. 일단 이건 전제로 깔려 있어. 그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이 보여. 그래서 저는 각 단원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면 좋다라는 게 다 잡혀져 있었어. 그게 뭐 엄청난 연구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좀만 생각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재능인 거죠. 그런 게 재능인 거야.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똑똑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면 뭘 따라하는 게 맞아? 이걸 따라하는 게 맞아. 아, 나도 그러면 좀 더 암기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 다음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반해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외워야겠다. 아, 그 다음에 전략도 이제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이걸 내가 따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뭘 따라하냐면 그들이 문제를 푸니까 나도 문제를 푼다.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응? 야, 손동열 아저씨가 공 많이 던지니까 그렇게 훌륭한 투수가 됐다고 모든 야구 선수가 공만 던지고 있으면 돼, 안 돼? 그게 똑똑한 거니? 그게 맞아? 올바라?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잖아. 응? 천재들은 무언가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작동하니까 어떤 행위만 해도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행위만 따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너네가 지금 문제를 푼다는 행위만 따라하면은 평생 상황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따라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푸는 건 좋아. 좋은데 외워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공부야. 알겠어요? 그들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너도 문제를 풀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현상만 봐요? 너네 왜 이렇게 피상적이야? 본질적인 걸 봐야지. 본질적인 과정을 보고 그 본질을 따라가야 결과가 나오지. 평범한 사람이 고득점을 할 때 거의 다 그들은 이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게 있어.
여학생들 사실 수학과학 약한 친구들 많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 거의 다 이런 게 되어 있어.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푼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보이는 그 피상적인 행동만 따라 하시면 그냥 병신 되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메커니즘 자체를 따라 해야 그래야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따라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너네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모의고사 매우 쉬웠어. 여기서 100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 재능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 정도 시험에서도 100점이 안 나왔는데 수학에 재능 있다고 얘기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공감하시죠? 냉철하게 보자고. 그럼 너네가 지금 이런 사람들은 100점이 안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상황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된 학습은 이런 거다. 이런 거. 알겠어?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구나.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상황 인지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은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갑자기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것은 재능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재능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게. 아니지. 거의 대다수는 인지가 안 돼요. 문제 풀 때마다 새롭잖아. 제가 Q&A 게시판에서 자기가 뭐 시대 모시기 학원을 다닌대. 모의고사 200개 풀었대요. 2년 동안. 근데 70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안 돼. 응? 그게 내 재능의 벽인 거야.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우는 게 필요한 거야. 제대로 된 학습. 응? 우리가 그 똑똑한 친구들을 모방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상황을 체계적으로 암기한다. 체계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개별적인 문제를 암기할 수는 없잖아. 응? 너네가 그 분류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상황이 각각의 주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럼 너네가 당연히 요거 두 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가끔 또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만 기억한 다음에 왜 구체적인 거에 적용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면,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면 일반적인 것만 공부해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경험치가 많은 사람은 일반적인 것만 공부해도 그랬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수험생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야, 친구들아. 공부할 때 좀 특출난 케이스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좀 마. 내가 정상이야? 제가 기본이에요? 어떻게 내가 기본이야? 말도 안 되지, 얘들아. 서울대학교 가고 디트 80등 하고 회계사 합격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이게 어떻게 기준이야? 이거 병신이야. 내가 이상한 거지. 니네가 지금 보통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은 다 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까지만 하고 성적이 나오길 기대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야죠. 근데 제가 뭐 주변에 보니까 스타터만 하고도 성적이 나오고 뭐 챕터 1, 2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던데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니까. 네가 안 되면 공부해야지 계속.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딱딱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그 상황을 글로만 기억하면은 당연히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적용이 안 돼요. 사례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두 개 암기하는 게 너네가 마무리 때 해야 되는 공부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 지금까지는 정보가 막 흩어져 있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제일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특히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립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 일단 뭐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뭐 지금까지 왔다고 쳐.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아줘야죠. 모아줘야지. 결론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야.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제대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체계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완벽하게 기억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마무리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지. 이게 마무리야. 누가 봐도 마무리 같잖아. 정리하는 것, 암기하는 것.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는 공부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아. 어느 시험이든 너네가 뭘 준비하든 당연히 마지막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상황은 정해져 있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걸 이제 중구난방으로 생각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시험 공부가 아니야. 중구난방으로 생각하는 걸 자유롭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네가 지금 이런 문제 보면서 막 평균 변화율 그래프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자유로운 생각이야?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지. 시험 문제와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너네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 때 중선 정리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생각이야? 자유로운 생각이야?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자유로운 것과 중구난방으로 생각하는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점수가 4점씩, 4점씩, 4점씩 날아가는 거야. 시간이 점점 깎이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수능에서 원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내용 다 정해져 있고 그것으로 물어보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 해결 과정도 이미 기출로 다 알려줬어. 그걸 그대로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뭐 영어든 모식갱이든 회계사든 디트든 뭐든 행정고시든 뭐든 시험에서 요구하는 걸 공부하고 요구하는 걸 생각해내야지. 그렇지 않을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황인식 학습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학습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내가 한 걸 모아준다. 체계적으로 모은다. 그렇게 너네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학 문제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거야. 자, 수학 문제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인 상황과 그것이 각각의 구체적인 주제나 단원에 적용이 된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 앞에서도 얘기했어. 이런 건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야. 뭐 누가 봐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 핵심 교과 내용이 있나요? 부등식? 부등식은 교과 내용이긴 한데 옛날에 배운 거잖아. 일반적인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저마식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네가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과 목적은 뭐가 있냐? 우리가 문제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서 식을 생성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가 온전히 알려져 있다. 방부제 결과가 주어져 있다. 뭐 항등식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관찰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지. 물론 제가 여기에다가 다 적지 않았어요. 알겠죠? 이거 말고 뭐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뭐 본 수업 때 듣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이런 수학 전체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게 구체적인 주제에 결합돼서 지루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식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어. 기길럽 데이터점으로 식을 생성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추론이 결합되어서 방부제 결과 가지고 너네가 그 원인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지 못해서 그래프로 관찰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너네가 당연히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상황부터 보는 게 맞아요? 구체적인 거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맞죠? 내가 구체적으로 그냥 바로 인지하고 바로 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서 목적 체크하고 구할 거 생각하고 식그래프 판단하고 따따따 가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촉촉촉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어가면서 이런 문제구나 알고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너네가 구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지수로그 함수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그게 머릿속에 일단 빡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일반적인 걸로 가서 대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상황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지 시험을 가지고 노는 건데 너네는 질질질 끌려댕기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아, 내가 일반적인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일반적인 게 뻗어나가서 구체적인 거에다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게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다 같이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너네가 일단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걸 공부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재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각각의 상황마다 이제 적절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재능의 층위를 나누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 영상 보지도 않아요. 아, 이미 뭐 다 맞고 있는데 뭐하러 보겠어. 그죠?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뭔가 100점이 아니어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높은 단계의 재능은 이미 공부를 오래 해서 사실 이건 재능은 아니죠. 그냥 노련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연륜? 그죠? 자, 이미 오래 공부해서 상황 인지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한 끗 차이로 10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4공법 스타터 혹은 챕터 1, 2 통해서 일반론을 공부했는데 일반론만 공부해도 다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어느 정도 문제풀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겠죠.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풀었던 게 이랬던 거였어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인트 1도 공부해야 되고 포인트 3도 공부해야 되고 코어 테마까지 사전 공략법에 있는 코어 테마까지 공부해야 아,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인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의 재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떨 거냐? 일단 1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아니, 상황 인식이 진짜 딱딱딱 되네.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 중에 뭐 정말 적은 비율이야. 0이라고 쳐도 괜찮아. 그냥 우당탕탕 푸는데 우연히 얻어 걸려서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 진짜 다 한 번에 인지하고 딱딱딱 눈에 들어와서 딱딱딱 문제를 푸는 학생이 뭐 1000명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 1000명 안 돼. 작년에도 작수 어렵지만 하지만 그래도 상황 인식이 되면은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거든. 근데 100점 맞은 사람이 600명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전국에 600명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빼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넣었어. 0.5. 그죠? 자, 어쨌든 됐고. 자, 2번이 좀 돼요. 그래도. 딱 이 정도까지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전체 수험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수험생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20%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대다수는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 당연히 요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근데 너네가 구체적인 거 없이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뭔 얘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기반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너네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보통은 3번인 거잖아. 그럼 3번이면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물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 필수 유형 연습도 중요하지. 근데 본인이 무슨 필수 유형인지도 모르는데 연습이 되겠어요? 연습이 안 되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습이 돼요, 그게. 가슴이 아파, 가슴이.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일단 사전 공략법보다는 여기를 당연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유형이 뭐가 있는지, 기초적인 개념의 활용이 뭐가 있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큰 틀이 있었던 거구나. 그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부터 일단 인식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 애기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재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뭐 2등급 이제 위에 있거나 1등급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만 딱 공부해도 이제 점수가 폭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스타터까지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따라하지 말라니까. 따라하면 안 돼.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 거의 대다수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끝까지 열심히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데 가기 전에 아,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하구나. 너네가 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재능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달라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상황 인식이 되는 재능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과연 문제만 풀어도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더 욕심이 있을 거야, 오히려. 맞지? 너네 오타니 안 배워? 응? 코치 필요 없대? 메시 감독 쓸데없대? 르브론은 왜 그럼 비싼 돈 주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훈련해요? 왜 그렇겠어? 얘네들은 조금만 더 잘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게 진짜 막 몇 천억, 몇 조가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냥 1등급보다는 99, 100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효용이 있어요.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해지고 너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더 배워야지. 더 배워야지. 더 욕심내야지. 이 새끼들이 더 욕심이 많아요. 왜? 아이, 되잖아. 아, 되니까.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 더 욕심이 많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사람들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야. 재능충들은 자기의 재능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당연히 재능러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걸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다 사전공략법 같이 상황인식 훈련은 해야 된다 이거야. 아, 근데 그게 꼭 사전공략법이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뭔 수단을 동원해서든 상황인식은 훈련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적대에 상관없이 모두가 상황인식을 배우고 의식하고 피드백해야 돼요. 그게 시험 공부야. 그게 시험 공부야. 사실 뭐 시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중요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더 중요한 시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능처럼 상황 인식이 더 중요한 시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은 어쨌든 상황 인식 자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걸 너네가 명확하게 다 기억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 인식할 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거냐 이건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말로만 설명하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적용도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 너네 지금 뭐 요거 얘기해 주면은 그렇구나. 문제 상황은 뭐 이렇게 있나 보다. 와닿니? 하나도 와닿지가 않죠. 그죠? 이렇게 뭐 얘기하면 뭐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이거야? 예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기억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전공략법 30번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우라고. 문제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문제만 파일까지 왜 주겠냐? 문제만 파일 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또 강의 듣는 친구가 있어요. 다 알아. 응? 근데도 주는 건 반복해야 되니까 주는 거야. 알겠나? 너네가 문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 상위권이 왜 상황 인지를 잘한다고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가 출중하게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서칭이 되는 거야. 검색이 되는 거야. 그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나이스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네랑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냐? 그죠? 이 기억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대충 기억하면 못 꺼냈어. 제가 공부법 특강에서도 도서관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제가 이 도서관 얘기하니까 다른 이제 타사의 인강쌤이 쓰셨더라고. 근데 괜찮아.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을 그냥 싸그리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도서관이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야, 그건 그냥 쌓아놓은 거지.
너네가 기억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어?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기억하는 게 맞겠죠. 이런 거에 맞춰서, 분류에 맞춰서, 아, 식생성은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래프 추론은 이런 게 그래프 추론이구나. 아, 이렇게 이제 문제 표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걸 너네가 이제 싸그리 다 기억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너네가 이제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공부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기출을 풀었다? 의미 없어. 아니, 뭐 풀어서 답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개별적인 문제, 개별적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수능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가 그래. 지금 21세기가 개별적인 재능, 개별적인 뭐 지식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런 말 다 들어봤잖아. 지금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수능도 그렇다 이거야. 트렌드를 따라가라. 진짜 니네 꼰대냐? 니네 80년대, 90년대 그때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21세기야 지금. 아니 왜 그렇게 MZ한 분들이 꼰대 공부를 따라가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분류에 맞게끔, 인식 분류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공략법 챕터별로 너네가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냥 그 개별적인 문제 말고 아, 지수로그 함수 확정값 구하기에 이런 예시가 있었구나. 아, 다항함수 부등식 활용 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 너네가 이렇게 싹 기억해야 된다고. 챕터별로 싹싹 묶어가지고 기억하셔야 그래야 너네가 그걸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 거고 문제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요 문제나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어. 아, 물론 얘는 실수고요. 얘는 정수인 거 차이점 있어요. 차이점 있지. 하지만 기본 골격은 비슷하게 생겼잖아. 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너네가 당연히 어때? 그냥 뭐 사전공략법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서 검색이 됐으면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야. 아,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 어디서 만나? 이래서 만나. 아, 그래서 fx가 거기서 지나가야 돼 사이로. 아, 똑같아. 똑같다고. 너네가 이걸 떠올리기만 해도 검색만 해도 아, 이거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풀어볼까? 풀렸네. 답.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시험이야. 그게 시험. 그걸 제대로 기억했냐? 아니면 그냥 흘려가듯이 공부했냐? 그 차이죠. 암기를 하는 걸 왜 거부하는 거야? 외우라고. 너네 생각해봐. 사전공략법 끽 해봐야 뭐 컴팩트 기준으로 말할게. 300페이지야. 그 300페이지 외우면은 어느 정도 성적은 보장이 돼. 그러면 외워 그냥. 왜 그거를 그냥 아, 이거 외우기 싫으니까 나는 다양한 경험 해보. 다양한 경험 하니까 뭐 이게 풀리디? 다양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니? 이거나 기억해, 새끼들아, 이거나.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나 일단 기억하자. 미적분 30번,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항하고, 그 다음에 정정함 그리고 똑같이 다 있어요. 새로운 함수 저희가 파악하고 다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좋은 데이터를 구축하면 수능은 진짜 쉬워져요.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너네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든 게 없잖아. 너네 뭐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막 살아 움직이듯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성적이 들쭉날쭉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이런 데이터를 좀 잘 갖췄으면 좋겠어. 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뭐 저쩌고 뭐 하다가 뭐 21번도 뭐 평균 변화율로 보려다가 이 새끼 이거 아주 불순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태세 전환해서 부등식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같이 생각이 나더군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생각이 나더군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까. 근데 너네 생각해봐. 근데 그냥 막 외운 거야? 아니지. 우리가 제대로 분류가 돼 있는 거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지. 부등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같이 상황 인식도 하면서 예시까지 떠올리니까 시험장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외우면 검색이 안 돼 또. 상황을 잘 나누고 분류 기준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고 그 상태에서 외우면 서칭이 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AI가 학습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AI 학습시킬 때도 일단 기준을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병신같이 기준 정하면은 돈은 돈대로 막 쏟아붓는데 이상한 거 나온다니까, 결과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 기준, 그리고 그 최초의 그 데이터 입력값,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너네가 AI 그 학습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응? 그 절차가 근데 이렇게 상황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좋은 예시 넣는 거라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뭐 우리나 AI나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실 AI가 더 똑똑하죠? 우리가 더 멍청하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똑똑한 애도 이렇게 공부한다면 우리도 따라가는 게 맞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지성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당연히 전제는 뭐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상황인식 학습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예시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시너지가 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뭐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해내는 공부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절차,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럼 저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 너네 사실 근데 이런 기출문제 다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무리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모으면 된다고. 모으면 이걸 이렇게 모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 푼 게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기준을 잘 잡아서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모아줄 수 있구나. 그걸 너네가 인지하고 앞으로 모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문제를 다 흩어뜨려 놓지 말고. 뭐 기출이 아니어도 뭐 너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기억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 방식 자체가 내가 상황 인식 분류 체계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분류가 되는,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다 아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 폴더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폴더에다가 문제들을 내가 집어넣어서 내 대가리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겠다. 그걸 너네가 마무리 공부로 삼으라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면 돼. 왜냐면 수험생 대다수가 이걸 안 해요. 놀랍게도 이걸 안 해. 왜냐면 아무도 하라고 말을 안 하거든. 너네가 모의고사 하나 푸는 것보다, 너네가 그냥 뭐 엔제 한 권 푸는 것보다 이 작업하는 게 점수 상승폭이나 안정감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거냐 이건데, 자, 당연히 중하위권이 힘들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상위권은 당연히 공부를 오래 해왔을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공부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중하위권들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좀 더 힘들겠지. 그거는 인정하자.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우리가 날먹으로 성적이 나오고 날먹으로 뭐 이렇게 대학 가고 그러면 사실 안 되지. 안 되지. 열심히 한 사람, 오래 열심히 한 사람이 대학 가는 건 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너무 날먹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요. 편하게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당연히 힘들어.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문제가 쉬울수록 그 다음에 중하위권일수록 여기에 해당되는 거 먼저 얘기해 볼게. 자,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그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예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 상황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가, 그걸 너네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즉, 이 높은 단계의 공부보다는 이 낮은 단계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모 14번처럼 지수로그 함수 그런 문제를 틀렸다면 정말 낮은 단계에서의 이 구체적인 예시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 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공략법의 뒷부분에 코어 테마, 그 다음에 컴팩트의 뒷부분에 코어 테마, 그 다음에 포인트 3 혹은 포인트 1 이런 부분의 학습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9모 13번, 6모 13번 이런 거 틀리는 거야. 포인트 3에도 있어, 포인트 1에도 있어, 코어 테마에도 있어. 크로스 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쉬울수록, 그러니까 구모처럼 문제가 쉬울수록, 그 다음에 중하위권 때 성적일수록 이런 구체적인 상황 인식 외워. 그 다음에 그 예시 암기해. 그렇게 너네가 이제 2개를 해주는 게 맞고, 요쪽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6모 13번, 9모 13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크로스 적분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암기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크로스 적분을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외워야겠다, 외워야지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거든. 왜냐면 적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야. 수능 특강에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계속 틀린다는 건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외워야지. 크로스 적분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필수 유형 연습을 하러 가죠. 필60에도 크로스 적분 문제가 5개인가 6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근데 그거를 크로스 적분인 거 모르고 그냥 계속 하나씩 하나씩 다 적분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연습이 되는 거야? 아니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시간만 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네가 만약에 생각하지 못했다면, 자, 그 다음에 9모 14번을 보고 확정값 구하기 인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22번을 보고 선택형 수열인지 뭐 몰랐다면, 그랬다면 백날 혼자 문제 풀어봐야 틀린 거 또 틀려요. 그냥 계속 모르는 상태야. 답답한 상태. 답답한 상태. 그걸 너네가 당연히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풀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모른 채로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너무 당연한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봐야 아 이런 거였어? 라고 너네가 알지. 그냥 디테일만 보면은 이게 뭔지 몰라. 아니 너네가 생각해봐. 내가 어디 갔다? 근데 뭐 여기 모래가 있어. 아 동해 바다인가 보다? 뭐 해안가인가 보다 생각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발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모래알만 보면은 이게 발리인지 뭐 동해인지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전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성적대가 좀 낮더라도 일단 일반론은 공부해야 돼. 스타터 공부는 하셔야 돼. 그럼 너네가 이제 아 스타터로 수학은 이런 게 있구나 인지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는 거야. 포인트 3 이용해서 구체적인 지식들, 사용되는 상태들 이런 거 보면서 아, 그 일반적인 상태를 정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지식들이 사용되는구나.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은 스타터로 일반론, 포인트 3로 구체적인 것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형 연습을 한다. 뭐 포인트 2는 제 욕심이고 필60이나 제대로 하자. 그리고 특수한 정도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죠.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부의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스타터로 일반론 학습을 해야겠죠. 했으면은 뭐 이제 컴팩트 하시면 돼.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인데 스타터로 이제 공부하면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스타터로 일반론을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코어 테마로만 가. 코어 테마로만. 요 사전공략법 컴팩트 앞에 일반적인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뒤에 코어 테마가 있는데 코어 테마만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스타터와 코어 테마 조합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듣고 있는 친구라면 이미 수강하고 있는 친구라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이 구모처럼 쉽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쪽 파트가 절실해요. 이쪽 파트가. 근데 작년도 그랬지만 구모에서 일단 기분 좋게 해주고 수능 때 죽어봐라 이 새끼들 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당연히 어려운 수능도 조금 대비는 해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반적인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근데 이제 코어 테마 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코어 테마 리뷰 노트도 이제 도입이 되잖아. 그치? 출시가 되잖아. 진짜 모든 문제를 다 담았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해주고 싶은 말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리뷰 노트 보면서 공부하시면 금방 해. 너네가 그냥 막 다 적고 막 이러느라고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있으면 어차피 강의 내용 다 적혀 있고
추가적인 설명도 다 적혀 있어. 그럼 그냥 빠르게 빨리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보고 나서 암기한 다음에 백지복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야. 70일 많이 나왔어요. 야, 코어 테마 파트 30강인가 그래. 30강이면 하루에 4시간 공부하면 일주일이면 하잖아. 그거를 시간이 없다고 막 미루고 안 하고 거르고. 그러니까 너네가 여태까지 성적이 이대로지. 바뀌려면 열심히 해 좀. 유적 파트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필수 유형은 이제 병행한다. 근데 아마 이 정도 나오면은 막 필수 유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야. 얼추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포인트 2에 너무 많은 시간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필60 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실전적인 느낌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잖아. 루틴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모랑 제일 비스무리하게 생긴 책이거든. 응? 구모랑 제일 비스무리하게 좀 쉽게 4점 구성돼 있고 한두 문제 어렵고 딱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너네가 정말 이제 좀 의미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10개 미니 모의고사가 24개씩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껏 넣어주는 책도 없으니까 뭐 저런 걸로 이제 뭐 꾸준히 하루에 뭐 2개, 1개, 2개? 뭐 1개만 하자. 뭐 그렇게 너네가 루틴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당연히 공부할 때 너네가 그 문제 개별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상황의 문제를 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인지하셔야 돼. 내가 지금 그래프 추론 보고 있으면은 그래프 추론 문제에서의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걸 보고 있구나. 그걸 너네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가는 길을 계속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를 보셔야 그래야 그게 시너지가 나면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지. 그냥 문제 따로 그다음에 방법론 따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이제 코어 테마 쪽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상위, 1등급 하위 학생은 뭐 사전공략법 본편 자체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유형은 뭐 루틴 엔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이미 충분히 말 알아들었을 거야, 그지? 그 본인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진지함도 있을 거고. 뭐 맞는 말 틀린 말 거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맞다 내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분명 공감하실 거고요. 자, 이걸로 한번 진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1등급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코어 테마적인 문제를 못 풀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모 기준으로 막 22번 14번 뭐 이런 거 틀렸겠어. 틀려봤자 21번, 뭐 30번 뭐 그 정도 틀렸겠죠. 자, 그렇다는 것이 너네는 일반론이 부족한 거야. 그죠? 어려운 문제는 어떤 특정 주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학 해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식과 그래프의 선택같이 아주 근본적인 선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 걸 너네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의 보충보다는 수학의 고급 일반론만을 공부하면 되거든. 노하우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 보시면은 제가 스타터를 보고 노하우 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노하우만 본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저 수학을 좀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 얼추 다 알아듣겠던데요. 스타터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너네가 진짜 노하우를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스타터 안 봐도 되나 봐. 안 봐도 되나 봐. 한 92, 96 진동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공략법을 이미 완강한 친구도 고급 일반론에 좀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시야 바라보면서 진짜 마지막 한두 문제에 안정적으로 맞추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뭐 노하우 하면서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이거야말로 어떤 집대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너네가 내가 자공법도 이제 충실히 한 것 같고 뭐 더 이상 이제 구체적인 예시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면 노하우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 1등급들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인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알맹이만 보면은 별거 없긴 하거든. 근데 너네가 이걸 공감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야. 상황 인식이 뭔가, 그 상황 인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제 큰가, 그런 부분들을 너네가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게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 경험이 적어서 그게 아니야. 문제풀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너네가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다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닐 거야, 아마.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해내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한다는 게 이걸 해내는 게 시험 공부인 거야. 저도 회계사 공부할 때 이런 걸 잘 해냈으니까 합격했겠죠. 개떡같이 했으면은 1차 과목 10개인데 10과목인데 그거 가지고 뭐 1차라도 붙겠어. 가뜩이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기억력도 나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당연히 떨어졌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 나눠놓고 그 다음에 예시 기출문제 탁탁탁 넣어놓고 다 암기하고 그리고 시험장 갔으니까 그냥 편하게 쭉 하고 이제 합격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더 발전하고 싶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부에서 두 가지 이제 마무리 공부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 인식을 구체적으로 모두 싸그리 암기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알맞은 좋은 문제를 예시로 정확하게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황은 구체적인 거랑 일반적인 게 있는데 구체적인 건 보통 많은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 통해서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그건 아마 알 테니까 일반적인 거에 주목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약한 친구들은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구체적인 걸 좀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끔 밸런스 있게 공부하시면은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딱, 알 것 같지 않아? 내가 부족한 거 그 딱 채우면 70을 알차게 공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원래 막판이 진짜 제일 의미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때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이 70일, 80일 남은 상태에서 60일 남은 상태에서 왜 공부 안 해?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선생들도 그래. 선생들도 보통 그냥 어때요? 뭐 열심히 해라. 문제 많이 풀어라. 그걸로 너네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로 너네가 공감이 된다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은 어때요? 공감이 안 되잖아. 씨, 나 여태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거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줘. 바꿔주면 진짜 남은 기간 진짜 멋있게 보낼 수 있어요. 불꽃을 태운 다음에 그래도 내가 70일은 진짜 후회 없이 공부했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불타는 공부 해봤으면 좋겠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스스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너네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단이야. 수단이야.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죠. 이게 목표지. 이건 수단이야. 모의고사는 왜 내가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냥 모의고사를 100개 푼다, 200개 푼다, 그러면 대학 간다. 그게 아니잖아. 응? 모의고사는 왜 푸는 거예요? 시간관리 연습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저한테 배우지 않아서 일반론이 없는 사람은 아마 지수로그 함수 따로 공부하고 삼각함수 따로 공부하고 그렇게 어설프게 공부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친구는 그래프 추론 묶어가지고 이제 그래프 추론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서 지수로그 함수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그죠? 삼각함수에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공부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섞여 있는 주제 속에서 상황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평상시 공부할 때는 과목별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모의고사에서 그 섞여 있는 주제 속에서 내가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너네가 확인하는 게 모의고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시간 관리 연습은 뭐 100개, 200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 관리 연습은 3회 독하기 이제 연습하는 거야. 과탐 국어를 3회 독하라는 게 아니야, 친구들아. 알겠죠? 수학을 3회 독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뭐 강의에서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용도로 이제 모의고사 한 10개 정도? 뭐 저는 연습하면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 관리가 조금 유독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뭐 많으면 20개, 뭐 그 정도까지는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 의미 있죠? 그죠? 자기 시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지 그거야. 그러면 너네가 시험이 쉬울 때는 어떻게 내가 변주를 줄 것인가? 시험이 유독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1회독, 2회독, 3회독에 변주를 줄 것인가? 그걸 너네가 이제 조절하는 것까지가 시간 관리 연습이 되겠죠. 전략을 짜야 돼. 그럴 거 아니야. 마라톤 선수도 그냥 열심히 뛰어야지 하고 뛰지 않아. 그렇겠죠. 자기만의 체크 포인트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체크 포인트에서 만약에 밀렸을 때 혹은 오버페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전략을 취할 건지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뛰겠지. 그냥 막하니? 막하는 사람이 어딨니? 너네만 막해요. 수험생만 막해요. 당연히 자기만의 체크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 것.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변주를 줄 건지 전략까지 짤 것. 그게 시간 관리 연습이고 이건 해야 돼. 알겠죠? 이걸 너네가 목적으로 모의고사 푼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크게 이제 모의고사가 도움이 안 돼요. 응?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사설은 그냥 바로 이전의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제일 많아요. 제가 이번에 TCC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응? 구평 보기 전에 사설에 지금 22번에 뭐 자연수 정수 해가지고 부등식 해가지고 작년 수능 문제 따라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 나오겠냐? 나오겠냐? 안 나온다. 다른 부등식이 나온다. 다른 부등식이. 그래서 제가 추가 등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죠. 기가 막혀 그냥.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어차피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미 방금 봤어. 작수에 자정, 부등식, 어떻게 풀더라. 바로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바로 문제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아메바도 아니고 단기 기억으로 그냥 인지가 되죠. 이런 문제구나. 그럼 바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연습의 의미가 없잖아요. 연습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는 어차피 사전공략법은 단원 구분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제가 작년에 수학원, 수학2 나눴다가 올해 왜 수학원, 수학2 합친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합치면 엄청 손해야. 왜 엄청 손해야? 당연히 내신 대비가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내신 대비하는 현역 친구들은 수학원 따로, 수학2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뭐 현역 친구들 어쩔 수 없지. 저는 수능 강사니까 합쳐서 공부하는 게 맞아. 그래야 너네가 일반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수학원, 수학2가 다른 게 아니구나. 미적분도 다른 게 아니구나. 뭐 미적분은 뭐 점근선 정도 있겠죠? 점근선이 좀 자주 나오겠지. 뭐 변곡점이 좀 답이 잘 되겠지. 그 정도 차이지 뭐 있어? 없어. 그냥 똑같은 거야.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한 세트구나. 근데 기하도 비슷하고 기하에도 고정 관찰이 있잖아. 그지? 확통도 케이스 분류가 고정 관찰이야. 다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너네가 이제 이미 사공법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너네가 선택 과목까지 다 공부했다면 다 똑같은 거구나. 그냥 뭐 구체적인 이제 실천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 일반적인 건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걸 너네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를 왜 많이 안 풀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진짜 제대로 사전공략법 복습하고 암기하고 기억했으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상황 인식 연습을 시켜줬으니까. 저보다 더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 모의고사가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너네 모의고사 해설지에 뭐 21번 문제 부등식 나왔으니까 부등식 4가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렇게 적혀있는 해설지 있어요? 없잖아요. 부등식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정해져 있다. 그 바운더리 내에서 고르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저 해설지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사전공략법 공부하면 그 누구보다 모의고사 많이 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인지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남들이 푼다. 남들은 풀어야겠지. 왜? 남들은 그지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단원별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단원별로 뭐 실전 개념이라고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공부했을 거 아니야. 너네 이번에 뭐 모의고사 보면서 뭐 실전 개념 뭐 쓴 거 있어요?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그렇게 단원별로 공부한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다지 막 인식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 응? 암기가 안 된 거지. 암기가 안 된 거지. 외우질 않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뭐 힘들거나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물론 풀어야죠. 풀 건데 과하게 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과하게 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막 40개, 50개, 60개 그래.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정도 푸는 거 좋죠.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마저도 지금 막 3등급이야. 구평 3등급인데 모의고사 50개 풀겠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할 생각해야지 남들이 하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들이 하는 공부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제가 공부법 특강에서도 얘기했잖아. 재수생들 중에서
3등급이 1등급이 되는 퍼센트가 7%야. 7%. 재수생이 1년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렇다는 것은 거의 다 실패한다고 봐도 되지 않아? 왜냐하면 떨어지는 친구도 있기 때문이야.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 거의 대다수가 문제만 풀 거 아니야? 그 문제만 푸는, 그리고 재종 가면 다 모의고사 풀잖아. 그렇게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푸는 애들 중에 3등급이 1등급 되는 거 7%, 떨어지는 애도 있으면 사실 성적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공부하는 게 맞아, 모의고사 풀면서 뭔가 얻어 걸리길 바라는 게 맞아.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모의고사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이런 목적을 갖고서 제대로 풀면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응? 의미가 있지.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해. 대부분 이것도 제대로 안 해. 자기 시간이 얼마인지도 몰라. 왜 풀었어? 아니 1회 독할 때, 2회 독할 때, 3회 독할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도 모르면 뭐 한 거야 도대체 모의고사 풀면서? 뭐 놀았어요? 농구랑 똑같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얻어갈 게 없어요. 생각하고 하는 거야. 뭔가 실천에 옮길 때는 생각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암기가 먼저지. 일단 다 분류가 되고 내 대가리에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인식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너네 코어 테마도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뭐 인식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니까 순서를 지키라는 거야. 순서. 순서. 당연히 요 앞에 한 공부가 먼저, 그 다음에 이거 후순위.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앞에 공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보게 되면 그때 1번은 해야 되니까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공법 암기로 대체한다.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은 뭐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한 말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상식이야. 상식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비하면 점수가 올라.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냥 꼬라박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어. 목적의식 갖고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가 대한민국 수험생의 몇 %나 될까? 지금 시기에.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해. 이때 너네가 지금 제대로 해준다면 성적은 급상승하게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에 공감하면 그 방향성대로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좀 정조준하고, 지금 이 공부는 뭐 모의고사 얘기야, 3회독이야, 뭐 이거는 수학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이런 상황인식 연습하기랑 기출문제 중요성은 과탐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어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비문학이 약해. 그러면 비문학도 상황인식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정반합 구조구나. 그럼 너네가 기출문제 중에 정반합을 다 모아봐. 그러면 일반적인 원칙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너네가 고전시가가 약해. 고전시가 다 모아봐. 그러면 질문 자체에 공통점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당연한 거야. 그게 시험이야. 너네가 만약에 생명 추론하고 있는데 내가 유전 추론이 항상 약해. 그러면 유전 추론 다 모아. 상황은 다 나눠. 다 디테일하게 나눠야지. 과탐은 디테일이 더 중요해. 이거는 뭐 그냥 뭐 추가적인 얘기인데 뭐 제가 다른 과목까지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수학은 어려운 문제가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풀려요. 그리고 쉬운 문제가 코어 테마에 의해서 풀려. 근데 과탐은 그런 시험이 아니야. 어쨌든 20문제를 30분에 푸는 시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코어 테마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돼요. 즉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 즉 유형 공부가 진짜 중요하죠. 유형을 잘게 쪼개는 게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유전이다.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가게도 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쪼갤 수 있잖아. 더 쪼개. 상황을 다 쪼개는 거야. 딱 문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유형 인지되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과탐은 성적이 나와요. 그런 중요도 차이는 있지만 이 과정 자체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큰 틀 속에서 마무리 잘 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물론
다 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는 없겠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고 가장 합리적인 공부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기간에 좀 잘 보냈으면 좋겠고, 뭐 그 기간에 저와 함께 한다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주기적으로 자료도 올리고, 그 다음에 방향성 영상도 올리고, 강의도 할 거고, 뭐 피날레도 할 거고, 뭐 그럴 거니까, 뭐 그런 거 너네가 참고하면서 함께 끝까지 마무리한다. 제가 뭐 인강이라고 해서 작년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거야. 현강은 뭐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인강은 보통 이 시점 되면은 사실 인강생을 위한 강의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할 거니까 끝까지 같이 가면서 최고의 결과 만들려고 같이 2인 삼각. 쉬운 건 너네가 좀 더 신경 쓰고 어려운 건 제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쭉 나갈 때 그때 뭐 아름다운 결과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 자, 그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남은 기간 파이팅이야.